이 와중에 또 검찰을 향해서 뭔가 검찰을 맹비판하고 나선 인물이 한 명 있답니다. 자, 김민지 기자 누굽니까? 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입니다. 이번에는요, 난데없이 검찰이 노무현 재단에 뭔가를 들여다봤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어느 경로로 이걸 확인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일부러 안 밝히는 경로를 통해서 노무현 재단의 주거래은행, 그 은행의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걸로 지금 짐작해요. 그거는 알아보려고 오늘 하루 종일 노력을 했는데 확인이 안 돼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몇 가지를 공개 질의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선 사실관계 확인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님, 검찰이 저와 관련해서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습니까? 두 번째, 제가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 개인 계좌를 들여다보셨습니까?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 이런 명언도 남기셨는데요. 이게 수사권으로 보복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 주장하면서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들여다본 사실이 있습니까? 물어봤는데요. 검찰 측은 오늘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노무현 재단과 또 유시민 개인 또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해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래요?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에서 자 검찰을 향해서 노무현 재단 계좌 들여다보셨죠? 내 계좌도 좀 들여다본 것 같던데요? 이건 같던데요예요. 노무현 계좌는 검찰이 들여다봤다 거의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고 내가 검찰 비판하고 그러니까 검찰 나한테 지금 보복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게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인데요. 이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10일 이내건 6개월 이후건 어차피 금융거래 정보를 들여다본 경우에는 그 계좌의 주인에게 그 금융거래를 제공한 금융기관 측이요.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무조건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조에서 검찰이 계좌 압수수색을 해놓고는 안 했다고 뻔히 들통날 거짓말을 고의로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불법적으로 하면은 이 수사 다 망해버리던데 누가 그러겠습니까? 허위든 사실이든 이 위급한 시국에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그러한 불순한 의도입니까? 네, 김태우 전 특감만한 얘기 들어봤는데요. 최진영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유시민 이사장 주장. 저 채널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알릴레오에서 물을레오로. 물을 왜 자꾸 묻습니까? 아하. 지금 아까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 질의를 했는 것 같은데 공개 질의를 하려고 하면은 객관적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팩트를 가지고 해야죠. 지금 그러면서도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본인은 알긴 하지만 그 근원, 소스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한번 묻겠습니다. 거꾸로. 이런 검찰의 압수수색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그게 어디서 나오죠? 거꾸로 검찰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죠.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근데 지금 이 여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수사를 하면서 계속 검찰이 수사를 흘린다라고 피의사실 하면서 공표.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로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오히려 유시민 이사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 소스가 어디냐? 아까 김태우 전 행정관이 얘기를 했는 건 저도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금융실명법상 이런 식으로 계좌 압수수색을 했으면은 이렇게 열어보지 마세요 해서 이렇게 생긴 쪼매한 우편물이 집으로 날아옵니다. 아, 우편물로 와요? 한 달쯤 뒤로. 예. 아마 기다렸는데 계속 안 오면은 안 했는 겁니다. 만약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편 안 보내면은 그 증거 자체가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고 그런 증거 능력 없는 압수수색을 왜 하겠습니까? 결국 지금 알릴레오에서는 만약에 이것이 근거가 없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알릴레오가 가짜뉴스 유포자가 되는 셈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근거를 밝히는 것이 맞지 않았습니까? 이게요.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유시민 이사장의 저런 발언 하나하나는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잖아요. 누구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직함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렇게 비중 있게 보도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하나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김민지 기자. 유시민 이사장이 그동안 이런저런 의혹 많이 제기했잖아요.
사실이 아닌 경우로 판명한 경우가 덜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논란이 된 발언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도 높고 또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큰데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기억나네요.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 때부터 이미 내사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 이후에 근거를 공개하지 못하고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바꾼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JTBC란 방송사에서 이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인 김경록의 인터뷰를 거절했다더라라고 했지만 이것은 JTBC 측에서 반박도 하고 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사과한 적도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런 것이죠.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은 조만간 검찰 나가서 조사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근데 그 검찰을 향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앞서 말씀하신 분들의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하는 게 예. 그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영향이 정확한 근거가 바탕이 돼서 영향을 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책임이 없으면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에는 또 처벌도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는 거예요. 공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 잘해 주셨지만 이게 근거가 정확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있냐면요. 저도 옛날에 보면 제가 이제 국세청 관련 업무를 오래 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주 계좌를 보는 게 있고요. 연결 계좌를 보는 게 있어요. 연결 계좌. 네. 그러면 주 계좌를 조사하는 거에 연결된 연결 계좌는 이만큼 있거든요. 이만큼 통으로 검찰에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검찰은 주 계좌를 따라 들어가서 나머지 것들은 안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경우가. 그래도 연결 계좌가 그 검찰에 넘어간 그 계좌 소유주들한테는 전부 다 통보가 갑니다. 통보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결 계좌 중에 하나고 그렇게 크게 관련된 게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국민의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이준석이요? 저도 이제 방송 패널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나가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인데 최근에 이제 본인이 이재명 지사를 좀 지지하는 발언을 몇 번 했는데 얼마 뒤에 갑자기 그 통보서가 날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권이 나를 사찰하나 이렇게 불안했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님 그런 거 아니겠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결 계좌로 나온 거겠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노무현 재단 계좌라는 것이 저거로 주식합니까 뭐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후원금 받고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전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후원금 냈다가 그걸로 그냥 연결 계좌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정황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먼저 자꾸 유시민 씨가 이제 하려고 하다 실패하는 게 뭐냐면은 조금이라도 본인이 뭔가 의심 가는 게 있으면은 검찰이라는 대한민국의 준사법기관의 명예를 이제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검찰의 명예가 이런 식으로 훼손된다는 건 뭐냐면요. 문재인 정부의 근간이라는 거는 이제 윤석열 총장 시절 전에 문무일총장 시절에 결국 적폐청산이라는 걸 주도하면서 본인들이 지금 이제 도덕성을 가졌다고 이제 정권이 주장하는 것인데 검찰이 이런 수사 과정이나 아니면 행태 같은 것을 모두 다 싸잡아가지고 지금 비판하게 되면은 그때 적폐청산 수사 때는 그럼 제대로 했습니까? 자신들의 권위와 도덕성을 스스로 잡아먹는 것이고 저라고 무슨 제가 방송하면은 방송 나가서 이 얘기 해달라 저 얘기 해달라는 사람들 없겠습니까? 유시민 씨에 대해서도 자기가 대단한 정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 하나도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확인한 적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저분은 왜 본인이 갖고 있는 큰 스피커에다 대고 그래서 검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할 겁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 얘기해봤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또 한 명을 그제 알릴레오에서 또 한 명을 저격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좀 사고력인가 논리력이 많이 좀 감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요, 이 유시민 이사장과 유시민 이사장의 공격을 받은 이 두 사람 원래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관계였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 하루 저 대신 노유진의 비주얼 담당으로 임명할까 합니다. 실제로 제가 밀린다라기보다도 게스트 예우 차원에서 1일 하루만요. 그런 얘기 안 해도 진 교수가 우월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그냥 첫눈에 보기에 굉장히 잘생겨 보이는데 이런 얼굴 또 오래 보면 좀 지루해요. 제가 저 같은 얼굴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좋아지는데요. 맞아요. 2년 동안 봐도 안 물려. 저렇게 사이가 좋았던 분들입니다.
저 유시민 이사장하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자, 김민지 기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두 사람 사이가 갈라진 이유 바로 조국 전 장관 가족 때문입니다. 그 표창장이 위조됐다라고 이제 줄곧 진중권 교수가 이제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둘 사이에 어떤 발언들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논리력 얘기까지, 나이 얘기까지 뭐예요? 나왔습니다. 네. 유시민 이사장은요, 진중권 교수 총기가 많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논리적 사고력이 감퇴했다, 자가 진단도 해봐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과거에 그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을 조금 활용해서 이렇게 되치기를 했습니다. 이분 어떻게요? 60세 넘으셨죠? 과거에 왜 60세 넘으면 이제 책임 있는 자리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유시민 그 이사장의 발언을 딱 활용해서 찝은 이렇게 거군요. 콕 집어서 꼬집은 이야기했고 내 논리적 사고력은 10년 전보다 낮습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님 바빠요. 검찰 공격하라, 진중권 교수 공격하라. 뭐 어떻게 보세요, 김평론가? 예. 저는요, 이게 저 말씀하시는 거에 전 상당히 동의를 하지 않거든요. 예. 특히 60세가 넘으면은 뇌세포가 저기에서 감퇴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전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면 말한 사람은 자기 한 말에 책임을 져야죠. 책임져야죠.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한 얘기잖아요.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질 이유가 없지만 본인이 한 얘기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미성년자와 성년을 가르는 차이점이죠. 차이점입니다. 예. 미성년자는 법적이나 도덕적 책임을 많이 안 지니까 미성년자고요. 성년이면 자기가 한 말에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유시민 이사장이 정말 진중권 교수한테 저렇게 만약에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본인은요, 저런 얘기 그만두고 산속에 가서 책을 쓰시든가 이렇게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유시민 장관과 진중권 교수가 이견을 노출했던 지점이 10년여간 꽤 많았어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 황우석 박사에 대한 의견이 둘이 갈렸었거든요. 예. 근데 유시민 씨는 그때 황우석 박사를 적극 옹호했어요. 그때 친노들이 대부분 그랬죠. 그 논리가 뭐였냐면요. 나란 일 좀 하고 애국하자는데 당신들이 이거 옆에서 시기하고 이래가지고 황우석 박사 괴롭히는 거 아니야? 이런 취지로 그 진영 자체가 반응했었는데 예. 그때 진중권 교수는 이거 완전 말도 안 되는 신흥종교 교주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갔거든요. 어.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어떤 관점에 있어가지고 유시민 씨는 매번 상대적인 관점을 들이댄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진중권 교수는 절대적인 관점을 들이대는데, 디워 때도 그렇고요. 디워라는 영화 작품성을 바라봐야 된다고 했던 거는 진중권 교수였고,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무슨 우리나라 영화니까 잘 봐줘야 되지, 이런 상대적인 관점을 들어갔던 게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진중권 교수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조국이라는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는 것이고, 유시민 씨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진영 논리로 바라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상대적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고요. 내 편 논리나 진영 논리라고 얘기합니다. 기하식별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유시민 이사장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간의 설전까지 짚어드렸습니다.